자, 세 번째 중요한 이유를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시기를 넘어서 고등학교 시기로 올라가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죠? 맞습니다. 학생부가 참 중요해집니다. 학생부 관리에 있어서도 문해력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생기부에 반영되는 대부분의 학교 생활은 읽고 쓰는 활동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 생기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아직 우리 자녀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처음 보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바로 저 생기부를 가지고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 뭐냐? 쉽게 말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공부한 뒤에 그 과목별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 대해 기록해 주시는 란이에요. 그래서 저기 보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저 부분이 수업 때 이 학생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발표했고 어떻게 자기 생각을 글로 써냈는지 그 내용을 근거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역량을 기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대학은 저 내용을 보고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죠. 따라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초등 시기에 교과서 읽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 입시에 직결된 문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부 관리의 핵심이 바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있기 때문에 이 세특을 관리한다. 이꼴 문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제 입시의 가장 마지막 끝단이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반드시 치러야 되는 관문. 자, 그 시험의 관문은 바로 수능 시험일 텐데요. 수능 국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 국어 시험에 필요한 독해 능력. 자, 어쩌면 이것은 문해력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자, 그 독해력도 결국에는 이 문해력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역대급 불수능 확인, 국어 만점자가 전국에 28명뿐, 수학, 영어도 어려웠다. 자,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불수능이 무엇 때문에? 국어 때문에 결정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건 비단 작년, 올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의 수능 시험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아이들이 문해력은 물론 독해하는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만 익숙해질 뿐이지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일이 힘들어져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문제를 겪고 있고 수능 국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한 현상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문해력이 왜 중요한지 네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에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님들 어렸을 때 문해력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겁니다. 문해력이라는 말은 어쩌면 최근 들어 주목되기 시작한 단어인데요. 그럼 왜 예전에는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가 굳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그 문해력 역량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 과정이 예전과 판이하게 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2009년, 2015년, 2022년,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교육과정이 개편되는 과정 속에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책 읽기 힘들어해? 그러면 안 읽어도 돼. 시험 보는 게 부담스러워? 그럼 안 봐도 돼. 자, 이런 변화가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문해력을 향상시켜야 될 동기와 훈련의 과정을 모두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 이꼴 학습적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학생의 자율적 선택권이 강조된다. 이꼴 내가 하기 싫은 공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렵고 하기 싫은 공부일수록 흥미가 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융합교과, 창의교과 강조한다. 이꼴 기본 교과의 학습적 체계가 잘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의 교과로 보면 국어이고 그 기초에 본다면 교과서 읽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학교 교육 과정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방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학부모님들은 정확히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문해력을 단순히 학교 교육 과정에 맡겨놓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초등학교 시기가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흐름들 속에서 이 문해력이라는 키워드는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교육 과정의 특징들이 뭘까요? 스티면 교육, 꿈과 끼, 혁신학교, 융합형 인재. 자, 이런 키워드들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키워드를 듣게 되실 거냐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특목자사고, 과정중심평가. 자, 고등학교에 가면 이제 대입까지 염두에 두고 학생부 전형, 문이과 통합, 2015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와 같은 키워드를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너무 복잡하시죠? 자, 이 과정에서 핵심은 뭐다?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 강화의 훈련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러 과정들, 눈에 보이는 변화들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기본적으로 꼭 짚고 넘어갔어야 될 문해력의 기초는 어디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놓쳐서는 안 되는 것들. 자, 포인트 세 가지를 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학습 습관입니다. 중요한 건 습관. 내가 생각해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초등 시기, 저학년 때부터 독서 습관, 책 읽기 습관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문해력의 기초를 단단히 다져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습 정서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독서 경험이 중요해요. 어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보다 그 책을 어떻게 읽었느냐가 중요하고요. 학습의 양과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적인 경험이 아주 좋았는가, 이 배움의 성취를 아이들이 경험했는가, 그 경험을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학습 역량을 강화해 주셔야 합니다. 학습 역량, 학습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필요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어휘력도 그렇고요. 문해력, 독해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역량을 강화하는 준비, 학교에 맡겨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오늘 드리는 하루 꿀팁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같이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던지는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아이의 문해력 목표는 무엇입니까? 잠깐 문해력을 말씀드렸어요. 학년도 다르고 아이들마다의 수준도 다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취하고 노력해야 되는 문해력의 목표는 무엇인지 아이들과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목표가 세워져야 그 뒤에 계획과 실천이 따라오게 되거든요. 잘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꼭 한번 생각으로라도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목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우리 아이는 어떤 중학교, 어떤 고등학교, 나아가 대입에서의 목표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와 전망은 또 무엇인지. 자, 이 이야기들을 왜 드린 거죠? 문해력이 쌓아져 가야 되는 결국 최종의 목표는 대학 입시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들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도전하기 위한 그 기본기들을 다져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초등 시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 고등, 나아가서는 대학 입시까지 생각하며 문해력의 목표를 가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